모내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힘드셔. 근데 기계가 하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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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잔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공간 두 번째 단원인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에서 농업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먼저 농업의 변화에서 농업의 입지 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의 입지 요인이 뭡니까? 하면은 어디에서 무슨 작물을 재배할 때 어떤 게 영향을 끼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자연적 요인이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작물을 키울 건데 그때 어떤 온도인지, 어떻게 비가 오는지, 무상기간, 여러분 이게 서리가 내리지 않은 기간입니다. 서리가 내리지 않은 기간. 그다음에 뭐 지형, 토양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농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거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좀 극복이 가능한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사회 경제적 요인도 큰 영향을 끼치더래요. 내가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곳의 교통은 어떤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재배한 다음에 어디에 팔 건지, 그리고 그 파는 곳의 규모는 어떤지, 그래서 규모랑 소비자의 뭐 기호 이런 건 어떨지, 뭐 농업 정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최근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여러분 이 소비자의 기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새송이 버섯이라고 아시나요? 새송이 버섯?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강의 장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새송이 버섯. 요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양식이 아마 그때 막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송이 버섯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새송이 버섯을 집에서 어머님이 이렇게 싹 슬라이스 해가지고 소금을 살짝 뿌려가지고 구워주셨는데, 와, 이건 뭐 최고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엄마 더 주세요. 그랬는데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다 이랬는데, 요즘은 이 새송이버섯 한 15개? 15개 든 봉투, 이렇게 든 봉투가 2,5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마트 가봤는데 엄청 싸졌죠. 양식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 새송이버섯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 팔면 돈이 되는구나 하고 엄청나게 양식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반영이 됐으니까 요즘은 가격이 확 떨어졌죠. 그 당시에 요거 하나에 거의 한 5,000원? 4,000~5,000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 사면 한 2만 원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비쌌었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양식 말고 자연산 송이는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산 송이 그냥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소비자 기호가 바꾸기도 한다. 네, 이런 거 요즘에 영향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농촌 인구의 변화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전통 농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농촌의 인구 변화입니다. 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의 생활 기반 시설,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도로, 가로등 뭐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아이고 도시에 가야 일자리가 많대. 도시에 가야 살기 좋아진대. 그러니까 촌락을 떠나 도시로 가는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인구의 사회적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지만 미리 좀 볼게요. 자, 인구의 증감에는요. 네,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 요인이고요. 하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어떨 때요? 많이 태어나거나 많이 죽는 것. 즉, 요 자연적 요인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출생과 사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출생과 사망은. 그래서 많이 태어나고 적게 죽으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태어난 수가 적고 많이 죽으면 인구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 증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요인은요. 어떤 도시나 촌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게 전입, 전출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친구를 뭐라 그래요? 전입생이라 그러고 새로 이렇게 전학 간 친구를 전출생이라 그러죠? 전입 온 학생이 많으면 그 반의 인구는 반의 학생 수는 늘어날 것이고 전학생이 많으면 전출생이 많으면 반의 숫자는 줄어들죠. 반의 학급 수는 그 학급 숫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입 전출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촌 향도로 빠져나갔죠. 이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죠. 그래서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르신들은 가만히 계시고 젊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찾아서 도시로 많이 갔죠. 즉, 여사회적 감소에서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다?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도 발생하더라. 자,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가 나가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는 인구는 누굽니까? 아이를 낳는 인구는 청장년층이죠. 청장년층이 나갔으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도 줄어요.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전통 농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통폐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1, 2, 3번이 따로따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지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지가 뭔가요, 여러분?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 경지예요? 아니죠. 네, 경지는 농사가 가능한 땅을 얘기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경작이 가능한 땅이겠죠. 자, 근데 이 경작지가 우리 예전에 혹시 스님이랑 그 도시 발달이랑 그런 거 했을 때 그 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촌락하고 도시와 접근성이 낮은 촌락에 변화해가지고 좀 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때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되니까요. 농경지, 경지가 건물을 짓는 주택, 공장, 도로 같은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떠나간다.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농가수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농가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농가수 줄어드는 게 더 빨라요. 농가수가 줄어드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더라.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더라. 네.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더라. 그 다음 경지 면적은 줄고 있는데 그 와중에 노동력이 부족해요.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고 농사짓기 너무 어려우니까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루가리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루가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루가리. 자, 그루가리란 한 경작지에서 두 개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모작이라고도 합니다. 이모작. 네, 참고로 한 경작지에서 같은 걸 하는 걸 이기작이라고 합니다. CF. 자, 요게 어떤 거냐면요.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농촌에 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벼겠죠, 벼. 여러분, 벼농사는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기간에 주로 합니까? 모내기 보통 언제 시작하죠? 한 5월에서 6월쯤 시작하죠? 수확은 보통 언제쯤 하죠? 수확은 한 10월쯤 하죠. 자, 요 기간 동안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땅 주인이에요. 여기 여러분 땅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남는 기간, 요 남는 기간에는 땅이 놀고 있는 거죠. 땅이 놀고 있으니까 이 땅 계속 놀리면은 땅을 계속 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냅두고 생산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다른 작물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벼를 재배하고 이 겨울 10월에서 12월, 1월에서 5월 추울 때잖아요. 이 추울 때 버틸 수 있으면서 좀 재배가 잘 되는 거 그나마 보리가 좀 잘 되더라 이거예요. 보리.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재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경작지에서 두 개의 작물을 재배한 거죠? 이런 걸 그루가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루가리가 점점점 줄고 있대요. 대표적인 그루가리 작물이 보리거든요. 여러분 이 보리 왜 재배 안 할까요? 왜 이거 재배 안 할까요? 현실적인 얘기로 솔직히 농부들이 안 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리 먹어요? 보리 안 먹잖아요. 보리는 좋은 식량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냥 맛 좋은 그런 식량작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쌀보리 게임 할 때 보리는 미친 듯이 주잖아요. 보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쌀은 가끔 주잖아요. 쌀 막 이러면서 가끔 주잖아. 보리는 맛이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리가 좋다 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당연히 돈이 되니까 농부들은 하겠죠. 그러나 안 합니다. 즉 수요가 줄었다 이거예요. 수요가 줄으니까 수요가 줄면 당연히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경지 이용률도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지 이용률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6칸 쌤이 준비해봤는데 경지 이용률 쉽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과거의 경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입니다. 자, 6칸의 농장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6칸의 경지가 있었고, 자, 과거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여기다 벼농사를 지은 겁니다. 벼. 이렇게 벼농사를 지었고, 그루가리까지 지었다 그랬죠? 여기 그루가리 한 거예요, 이제.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보리를 그루가리 했고요. 여기는 보리를 그루가리 했고요. 여기는 보리를 그루가리 했고요. 여기는 보리를 그루가리 했고요. 여기도 보리를 그루가리 했고요. 여기도 보리를 그루가리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는 지금 경지 이용률은 총 지금 6칸이 있었는데 이 6칸 중에서 몇 칸을 쓰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 6칸 중에 6칸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그루가리는 아예 다른 작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지를 2번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경지 이용률이 거의 200%입니다. 엄청 높게 나타나죠. 그죠? 자,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현재에도 벼농사 짓긴 지을 거예요. 여기 벼, 여기도 벼, 여기도 벼, 여기도 벼. 근데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랬죠? 여기는 농사 못 지어. 휴경지. 여기는 농사 못 지어. 휴경지. 이렇게 했고, 최근에 그루가리 거의 안 한대요. 그루가리는 여기 한 칸만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지금 이곳의 현재의 경지 이용률은 몇 프로입니까? 5가 아니죠. 네, 6칸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5칸 쓰고 있죠. 여기 안 쓰고 있죠? 5칸 쓰고 있네요. 경지 이용률이 확 줄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경지 이용률입니다. 그래서 이 경지 이용률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요 3개의 변화, 요거는 과거에도 한번 건드렸던 내용인데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지 면적 줄고 있습니다. 휴경지도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 이런 데가 만약에 벼가 아니고 뭐 여기에 이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주택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지 면적 줄고 있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농가수도 줄고 있는데, 농가수 주는 게 훨씬 빠르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휴경지, 그루가리 감소해서 경지 이용률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농가 인구가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농가는 한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 하우스. 자, 여기에 누구누구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난대요. 누가 떠나요? 청장년층. 아들, 딸들이 나 엄마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저기 뭐 좋은 기업 가고 싶어 해서 도시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은 그대로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그대로 있어. 근데 젊은 층들이 미친 듯이 떠나간 거예요. 쭉 떠난 거예요. 그래서 농가수가 주는 거에 비해서 인구가 확 준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확 줄고 있고요. 15에서 64세, 즉 청장년층이죠. 청장년층 인구 줄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호릭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거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요. 전체 경지 면적 줄고 있어요. 전체 경지 면적 줄고 있어요. 그리고 경지 이용률도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농가수 줄어드는 게 더 폭이 빠르다 보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은 늘어났어요. 농가당 경지 면적은 미세하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보다 농가수가 줄어드는 폭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래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농촌의 변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자,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엄청 부족하다는 게 문제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화를 하면 되죠. 기계화를 해서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계화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모내기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내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모판에다가 그 벼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살짝 자라게 한 다음에 옮겨서 심는 거죠. 그걸 모내기라고 그러는데 그 모내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힘드셔. 근데 기계가 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바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대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면요. 농부 한 사람이 농부 1인이 생산하는 양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의 할아버지 한 명이 쌀 5톤을 생산해 내셨대요. 쌀 5톤을. 근데 최근에는 기계화가 되니까 드르륵 하면 되니까 이제는 할아버지 한 명이 쌀 10톤을 만드신대요. 그러면 올라갔죠.
농업 노동에 들어가는 투입 대비 생산량이 늘어났죠. 요걸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투입 대비 얼만큼 나왔냐, 그게 늘어났다 이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 땅은 이만한 땅 갖고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힘든 거야. 기계하기도 이제 기력이 없으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로커들이 오는 거죠. 브로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네. 자, 이런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나 위탁영농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희가 여기서 농사 짓게 해주세요. 저희가 농사 이렇게 짓고 할 테니까 여기서 일부 수익만 따로 드릴 테니까 여기 운영해서 나머지 수익은 저희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 솔직히 이 땅 계속 내가 농사 못 짓고 놀고 있게 하느니 이렇게 해서라도 수익을 버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힘드셔. 그러니까 와서 컨설팅 같은 거 해주고, 농업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모내기 할 땐 이렇게 하시고요. 뭐 농약 뿌릴 땐 이런 게 좋고, 뭐 비료는 이렇게 뿌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농업도 변하고 있대요. 자, 세계무역기구, 아유 너무 유명하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가 탄생하면서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농부, 코리아 농부입니다. 코리아 농부 김씨예요. 김씨. 코리아 농부 김씨는요, 이렇게 1헥타르의 땅을 갖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기다 농사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모내기도 하시고, 여기다가, 와, 친환경 농법, 막 오리 같은 거 막 띄우고, 막 오리 막 꽉 해가지고, 막 오리들이 막 벌레도 잡아먹게 하고, 막 농약도 안 쓰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쌀 1kg 만드는데, 쌀 1kg 만드는데, 만드는 게 아니라 1kg을 2만 원에 파시기로 했대요. 아, 내가 여기 오리도 투입하고 뭐 이렇게 내가 손수 정성했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야지 이랬대요. 자, 아메리카의 USA의 농부 스티브를 보겠습니다. 스티브는요, 와, 세상에, 우리나라는 1헥타르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USA, 미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잖아요.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얘는 2,000헥타르를 갖고 있대요. 아, 여러분, 헥타르가 단위입니다. 넓이의 단위예요. 2,000헥타르를 갖고 있대. 스티브 혼자 이거 농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헬기로 씨를 뿌려요. 농약도 헬기로, 수확도 그냥 기계로 싹 다. 얘는 그래서 쌀 1kg에 500원밖에 안 나와. 대량 생산해서 단가가 확 낮아진 거예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 수입해오면 우리나라 김씨 농부 쌀 팔릴까요?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립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영토가 작기 때문에 이런 큰 국토 면적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한 이런 농산물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하는 거예요? 스티브가 만든 거에다가는 우리나라 김씨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동차 잘 팔려야 되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는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농산품들 잘 돼야 되니까 외국 농산품에는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 관세가 있으니까 무역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친하니까, 국가들끼리. 너랑 나랑 친하니까 우리끼리는 관세 없애는 거 어때? 관세 없애고 무역하자. 그게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이거를 해버리니까 어머, 우리 농부 김씨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값싼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 경쟁력은 약화되고요. 그러면 김씨가 쌀 농사 짓겠어요? 수입해오는 게 훨씬 난데 쌀 농사 안 짓겠죠. 자꾸 농사를 안 지어. 수입해오는 게 더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 국민을 먹일 수 있는 자급률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농업 구조가 그래서 다각화가 되고 있더래요. 자, 영농의 다각화하고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자, 요 말은 다각화, 다양한 상품을 하는데 이제 농부 김씨가 쌀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쌀만 농사 지으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여기는 새송이버섯, 여기는 깻잎, 여기는 상추, 여기는 뭐 샐러리, 여기는 뭐 쌀, 여기도 쌀, 여기는 뭐 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뭐 딴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면서 다 내가 먹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내다 팔아서 부자 돼야지 하는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많이 다양한 작물을 돈 벌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 작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 벼 재배 면적은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나 채소나 과일 같은 건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이게 사람들의 니즈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더 비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늘어나고 있더라. 그러니 대도시에 인접한 근교 농촌들은요 이런 상품 작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디서 합니까? 요거 비닐하우스, 여기서 하고 있죠. 비닐하우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시설 재배라고 할 겁니다. 시설 재배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네, 보시면 되겠고, 또 식품 안전성 이런 거에 인식에 사람들이 요즘 농약 썼대, 농약 싫어 이러니까 요즘 무농약, 뭐 친환경 이런 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보신 것에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벼, 맹류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맹류가 뭐예요, 선생님? 맹류? 맹류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요? 좋아하시는 거? 좋아할 거예요, 아마. 맥주. 맥주. 이제 선생님이 고3 아이들 수업하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 그냥 술은 이제 기본이더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냥 아이들한테 너 맥주 좋아하지? 이랬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참나. 참 눈치도 없어요, 진짜. 그죠? 아무튼 맹류가 뭐예요? 맥주 뭘로 만듭니까? 보리 뭐 이런 걸로 만들죠. 맹류가 뭐냐면 보리하고 여기에 밀까지 들어가요. 보리, 밀 이런 거를 맹류라고 합니다. 맹류. 그 다음 요거 기타 식량물 이렇게 있고 채소, 과수,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벼하고 보리, 밀, 기타 식량작물 요렇게 세 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량작물이라는 친구들이죠. 식량작물. 네, 그러면 요거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1970년에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식량작물이네요. 세상에, 일단 벼 재배 비율이 거의 60%가 넘고요. 식량작물까지 쫙 하면은 와, 이거 뭐 여기가 보리군요. 네, 맹류 이런 게 60%가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니까 와, 거의 뭐 8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70년대 농부들은 전부 다 이런 식량작물만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감소 추세예요. 자, 여러분 식량작물이 많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식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옛날 같으면 하루 세 끼 무조건 밥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이제 밥 없이도 식량, 끼니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파스타 먹자. 오늘은 우리 햄버거로 때우자. 오늘은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때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은 샐러드로 한 끼를 때울 거야. 그게 어떻게 한 끼지? 아무튼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작물의 재배 면적 점점 감소하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채소, 과수, 기타 이런 상품 작물들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요 추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자료가 주요 곡물의 자급률 변화입니다. 자급률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 그거예요. 쌀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쌀은 자급률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온 쌀로 우리나라 사람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작물들은요. 지금 보시면 전체 자급률은 거의 20% 조금 넘고요. 보리 조금 넘고요. 자, 콩하고 옥수수 이런 건 바닥입니다, 바닥. 선생님, 콩하고 옥수수를 왜 보여줘요? 콩하고 옥수수가 뭐로 쓰이냐면 사료로 쓰여요, 사료. 사료를 엄청 많이 써요. 여러분 집에 콩이랑 옥수수 가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사료예요, 사료. 사료 자급률이 빵이라는 거예요. 거의 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거 사료도. 근데 자급률이 낮으니까 국제 가격에도 민감할 것이고 국제 무역 상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요 농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 변화인데요. 자, 쌀, 채소, 과일, 축산, 육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점점 확 줄고 있습니다. 쌀 점점 줄어요. 여러분 이제 쌀 아니고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죠? 근데 반면에 채소는 확 늘어난 건 볼 수 있고요. 과일도 촉촉촉촉. 세상에, 여러분 과일이 이제 거의 모든 집이 후식으로 이제 과일을 거의 먹는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과일을 그렇게 후식으로 먹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변화예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물론 가격이 많이 비싸긴 합니다만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고기. 와우.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급식에 고기 나와야 밥 먹잖아요. 급식에서 풀만 나오면 여러분 맨날 욕하잖아요. 맨날. 선생님 오늘 이게 급식이 뭐예요? 이게 맨날 뭐예요? 막 이러잖아요. 막 고기 막 이러고, 고기만 나오면 아줌마 더 주세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7번째입니다. 그럼 주요 농산물들이 어디서 많이 생산돼? Where? 어디서 많이 생산되고 요즘엔 어떻게 쓰고 있어? 그건데요. 요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가 수능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쌀, 벼입니다. 벼. 이 친구는요. 따뜻하고 습한 걸 아주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걸 좋아하고 논에서 주로 재배가 되죠. 논 한번 써놓을까요? 논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논에서 주로 재배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논, 평야 지역 이런 거 다 어디 있습니까?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데 특히 어디 많냐면 우리나라 3대 평야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전남, 전북, 충남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3대 평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최근 또 특징은 요즘에 식생활 변화로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 미국산 쌀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른 나라 쌀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재배 면적은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거 보셨을 때 그래도 벼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여전히. 전국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무슨 농사 지으세요? 그랬을 때 그래도 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가장 많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아니지만 기계화에 유리합니다. 기계화. 우리 아까 영농의 기계화 이런 거 봤었잖아요. 기계화에 엄청 유리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 지우기가 좀 그런데 지울게요. 이렇게 트랙터라고 그러죠. 컴바인이라고 그러죠. 컴바인 이런 거 타고 그러니까 모내기 기계도 있어요. 모내기 기계는 진짜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내기 그 모판에서 딱 해가지고 촥촥촥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청. 그리고 수확할 때는 얘가 쫙 하면서 그냥 싹 밀어버리는 거죠. 밀어서 여기 뒤에 탱크에 저장하고 여기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요거 있죠. 여기 밑에 이렇게 포대를 달아요. 여러분 아시는 그 쌀포대. 그러면 얘가 브르르 해서 알아서 쌀까지 정제 다 해줘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기계화에 좀 유리한 게 벼더라. 벼.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보리입니다. 보리이고요. 통계 자료에는 보통 맹류라고 나올 것입니다. 맹류. 맥주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서 12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벼농사를 짓고 이 남는 기간에 아쉬워. 이 땅을 놀리기가 아쉬워. 그러니까 해야지 하고 하는 게 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거. 벼를 재배한 땅에서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보리만 재배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루가리 작물로 많이 해요. 그럼 벼를 많이 재배한다는 조건은 평야 지역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10월에서 12월, 1월에서 5월 추워요. 이 추우니까 그래도 따뜻한 지역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부지방에서 많이 될 겁니다. 남부지방이고 벼의 그루가리니까 평야 지역에서 잘 되겠네. 평야이면서 남부지역인 곳, 그게 호남평야입니다. 그래서 호남평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전북이에요. 여기에 생산량이 매우 높다.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나 식생활 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요는 자꾸 줄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농사를 2번 짓고 하면은 이 땅의 기력이라 그러죠. 그게 쇠퇴하니까 비료 자꾸 수입하고 이러니까 좀 수익성이 안 좋아. 돈 되면 당연히 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됐으면 바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하고 있으니까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쌀보리 생각해서 쌀보리 게임. 여러분 보리는 미친 듯이 주잖아요. 보리는 흔하고 별로다 이거예요. 보리 이런데 쌀은 가끔 주잖아. 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과일입니다. 과일. 여러분 과일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나무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 이렇게 매달리는 친구들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나무인데요. 자, 요 과일이 아주 달고 맛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태양빛이 그냥 쫙 쬐주는 거예요. 아주 쫙. 비는 거의 안 올수록 좋아. 그냥 적당한 적당한 수분만 있고 햇빛이 그냥 쫙 하면은 그 안에 껍질에서 아주 그냥 쫙 하면서 과즙이 나오면서 과일이 달고 맛있어진대요. 그러니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아주 좋아요. 그럼 일조량이 풍부하면 참 좋겠다? 일조량이 풍부하다? 즉, 비가 안 오면 좋겠다 이거죠. 요 말은 우리나라의 소우지 지역이 굉장히 잘 되겠구나라는 특징이 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논 같은 재질이라면 논은 여러분 배수가 불량해서 물이 고이죠. 물이 이렇게 고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무는 물이 고이면 썩어요. 썩어. 안 돼. 그래서 배수가 좀 양호해야 돼. 그리고 조금 경사지였으면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배수가 양호한 경사가 완만한 지역 이런 데서 더 잘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런 데가 어디야? 약간 산지 지역, 완만한 경사 지역, 산지이면서 좀 밭 비율이 좀 높고 이런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영남 내륙 지역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소우지였죠. 그러니까 아하 경북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과일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 물론 일조량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건 소우지이면서 아무래도 또 저위도 지역이면 또 땡큐겠죠? 저위도 지역이 햇빛이 풍부할 거니까요. 그러면서 배수가 엄청 양호한 곳이 있죠. 여기는 아예 그냥 기반함이 현무암이라서 배수가 짱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과일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과일을 여러분들은 겨울 내내 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귤, 한라봉, 천혜향, 뭐 레드향 뭐 이런 거. 어디예요? 제주예요. 그래서 제주. 경북하고 제주가 그래서 과일이 엄청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과일의 좀 특징은요. 아까 벼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냥 쫙 뿌리채 뽑아버리면 되니까요. 그냥 쫙 뽑아버리고 다음에 또 모내기로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계화가 쉬워요. 근데 얘는 나무에서 요 과일만 떼야 돼요. 과일만 떼야 되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과일을 직접 손으로 직접 따야 돼요. 이렇게 다른 그림도 갖고 왔어요. 이거 감귤농장에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따가지고 이렇게 다 해야 된대. 그냥 기계로 확 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기계로 이거 다 밀어버리면 나무를 쫙 밀어버렸어. 내년에 농사 어떻게 지어요? 농사 못 짓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손에 사람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기계화가 좀 어렵다. 그리고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최근 요거 아셔야죠. 요게 중요하겠죠? 최근 생산과 소비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수요, 니즈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오렌지 먹고 싶다. 오늘은 메론 먹고 싶다. 여름이면 수박이지. 복숭아, 배 뭐 이런 거 먹고 싶다. 너무 많아졌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 선생님 바나나 먹고 싶어요. 그럼 바나나 동네 마트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바나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과일이었죠. 뭐 그런 특징이 있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는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수확 횟수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건 대부분 수도권 학생들이겠죠. 우리 선생님도 물론 지금 서울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 농촌과 관련된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여러분 샐러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샐러드. 여러분 샐러드에 한 종류 야채만 넣고 먹진 않죠. 엄청 많이 들어가죠. 뭐 샐러리, 뭐 아스파라거스, 뭐죠? 뭐 로메인, 상추, 양배추, 무슨 적양, 엄청 많아요. 막 종류 엄청 다양하죠. 그리고 얘의 특징은요,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고기 드실 때 드시는 상추 있죠. 자, 상추입니다. 상추가 땅에서 이렇게 자라면요, 상추를 탁탁탁 뜯어요. 그럼 이걸 뿌리채 뽑는 게 아니고 이 이파리만 따는 거죠. 착착착. 그래서 이파리 씻어서 우리가 쌈 싸 먹는 거예요. 얘가 또 이파리가 자라요. 그럼 또 캐는 거야. 또. 여러분 고추 아시죠? 고추가 이렇게 나뭇잎이 끼고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고추 한 번 따면요, 또 열려. 또 따면 또 열려. 또 따면 또 열려. 또 따면 또 열려. 그러니까 수확 횟수가 많아서 생산량이 매우 높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벼가 자급률도 높고 벼 생산량도 벼 재배 면적이 제일 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벼겠지? NO! 채소가 짱이에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고 수확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게로 단위를 한 거군요. 무게예요. 이따가 통계 자료 볼 겁니다. 무게라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채소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자, 그래서 벼 재배 비중이 낮은, 그러니까 밭 비율이 높은 곳이죠. 밭 비율이 좀 높은 곳이 채소 생산 비중이 좀 그래도 높아요.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 이런 곳에서 채소 생산 비중이 좀 높습니다. 뭐 경북이라든지 이 정도에서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아요. 자,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거, 절대적인 생산량. 자, 지금 벼 재배 비중이 낮은 곳이니까 밭 비율이 높은 곳이 아무래도 높아요. 이따 통계자료 살펴볼 건데요. 진짜 생산된 량 자체를 봤더니 1등은 전남이에요.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전남은 밭 비율 높은 게 아니고 평야가 많으니까 논의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경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런 데서 채소를 많이 해서 전체 생산량 1위는 전남이에요. 요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통계자료 살펴보겠습니다. 채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예 식물입니다. 원예 식물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 꽃 생각하시면 돼요. 꽃 뭐 이런 거. 자, 식생활 변화, 소득 증대, 교통 발달로 재배 면적 비율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가까운 농촌, 그 도시와 가까운 농촌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그래도 먼 조건이라도 요즘 교통 발달이나 유리한 기후 조건이 있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예 작물은 사실 아주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통계 자료도 딱히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돈이 되니까 상업적으로 돈이 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오는 ABCD 맞춰봐라 하고 이렇게 가운데 내용 정리에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과수, 과일이죠. 맹류, 보리요, 보리. 여러분 맥주, 보리. 그리고 채소의 노지 재배, 그 시설 재배는 아니래요. 그냥 맨땅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의 면적을 계산했는데 어디가 많을까 봤대요. 자, 보시면 강원도도 높고 경기도도 높고 충청남도 높고 충북 높고 경북도 높고 경남도 높고 전북도 높고 전남도 높아요. 어머!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네. A가 쌀이죠.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 3대 평야, 충남, 전북, 전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없어요. 왜요? 여기는 밭이 많아요. 기반함이 현무암이라서 논이 발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네요. 그게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B 보도록 할게요. B는요. 안 보여요. 잘. 색깔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어머! 여기 있다. 전북 여기 있어요. 전남 여기 있어요. 그리고 경남에 살짝 그리고 제주에 전남과 전북의 비중이 높으면서 지금 다 공통점은 저위도 지역에서 하고 있네요. 그리고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위도 지역의 평야 지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구르가리. B가 맹류가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C를 보면요. 어머 세상에 C는요. 요 강원도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런 데서 좀 높았던 거 여기에 밭 비율이 좀 높은 곳에서 높았던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채소겠죠. C가 채소입니다. 그리고 D를 보시면요. 와우, 경북 압도적입니다. 경북이 압도적이고요. 전체에서 봤을 때 경북이 압도적이고 제주도도 압도적입니다. 경북과 제주가 압도적인 거 여기가 과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요거 실제 통계 자료는 조금 뒤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농업의 문제점은 뭔데? 농업의 문제점, 청장년층은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경제 면적은 자꾸 줄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 기반은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유통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농부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거를 한 500원 주고 무슨 작물인지는 모르겠지만 500원 주고 팔았다. 누구한테 판 거예요? 중간 도매상한테 판 거죠. 중간 도매상은 또 누구한테 팔아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한테 팔아요? 슈퍼에 이제 대형마트 이런 데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오죠. 소비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500원짜리 하나 사면은 우리는 보통 여기서 한 2,000원 정도 준대요. 2,000원 정도. 중간 마진이 1,500원이네요. 농부는 500원밖에 못 벌었죠. 중간에 있는 사람이 1,500원 벌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 이 유통 경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산지 가격, 농부의 가격과 소비자 가격 차이가 매우 크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 화학 비료랑 농약 사용량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문제 발생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니까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래? 지리적 표시제나 농산물 브랜드화 같은 거를 하고 있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대요. 자, 지리적 표시제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나중에 지역단원에서 각 지역의 지리적 표시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어떤 농산품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아예 그걸 브랜드화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해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건 진짜 맛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을걸요? 보성. 여러분, 보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녹차가 떠오르실 거예요.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광? 쿨비. 횡성? 한우. 이런 거요. 이거 여러분 적으시지 마세요. 혹시나 필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본적인 거. 순창, 고추장 이런 거 있잖아요. 상주, 꽃감 이런 거.
영덕, 폐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지리적 표시입니다. 뭐 청양, 고추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 지역에서 나온 거니까 확실하게 인증을 해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구조 정비해야 될 거고요. 로컬푸드 운동 같은 걸로 해서 유통구조 개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확대해가지고 식품의 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개념은 다 살펴봤고요. 앞서서 봤던 거 그 자료들의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 원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죠.